시동생들 앞에서 무리를 한 탓일까? 마광숙은 갑작스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한동석은 그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간호사들이 병실 문을 열 때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늘 고든 자세로 의자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이었다. 손에는 죽이 담긴 보온병, 반대손엔 책 한 권. 광숙이 잠들어 있을 때 그는 조용히 책장을 넘겼고 눈을 떴을 땐 웃으며 말했다. 일어났어요? 좀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늘 낮고 단단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마광숙은 알아챘다. 그의 말끝에서 자꾸만 염려와 미안함이 배어나오는걸. 회장님, 내가 여기 누워있는 거 걱정되시겠죠? 그녀가 물었다. 한동석은 죽을 식히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돼요.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당신 마음 다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서. 마광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젠 속마음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나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에요. 걱정은 감사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오응수가 들어왔다. 광숙이 오응수를 보는 눈빛은 복잡했다. 놀람, 경계,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응어리가 그녀의 눈동자에 맴돌았다. 마냥 반가울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 병상에 누워있는 자신이 어떤 이유로 여기에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무심한 말 한마디, 자신의 존재를 가볍게 치부하던 그 태도가 얼마나 아팠는지를 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마광숙은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억지로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흥수씨 오셨어요. 한동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인사를 건넸다. 왔군요. 밖에서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광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흥수씨, 저는 괜찮으니까 회장님 말씀 들어주세요. 복도 끝 창가 쪽에서 둘은 마주섰다. 오흥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한 회장님, 큰형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형수님한테 새 사람이 생긴다는 게 마음에 걸려요. 솔직히 한 회장님이 부를 이용해 우리 형제들에게 접근하는 것도 싫습니다. 한동석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 대답했다. 광숙 씨는 누가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는지 분명히 아는 분입니다. 난 그분 앞에서 감정 숨기지 않아요. 내 감정, 내 책임. 큰형님 돌아가신 뒤 광숙 씨가 얼마나 혼자 버텼는지 지켜보며 배웠어요. 내 감정이 부담이 될까 두렵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그 사람이 다시 혼자 울게 두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부?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 사람 앞에선 난 그냥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이 상처받는 거 싫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더 정직하게 대하려고 해요. 나는 마광숙 씨를 존중하고 아껴요. 누가 뭐래도 내 진심은 바뀌지 않아요. 이 대화는 병실문 너머로 고스란히 들려왔다. 광숙은 이불을 꼭 쥐고 있던 손을 천천히 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따뜻하게 번져나왔다. 그의 말은 위로였고 보호였고 기댈 수 있는 약속이었다. 며칠 뒤 퇴원한 마광숙은 한동석과 함께 식사를 했다. 조용한 식당, 따뜻한 국물 냄새가 퍼지는 가운데 밥 한 술 뜰 때마다 말없이 건네는 장아찌, 물컵, 수저.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그녀를 대했다. 하지만 광숙의 표정은 내내 맑지만은 않았다. 식사가 반쯤 진행됐을 무렵 마광숙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술도가 걱정이에요. 제가 자리를 오래 비웠잖아요. 형님도 없고 공장도 밀리고 있을 텐데 거기 아직 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한동석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잠시 말이 없던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 걱정이 먼저예요? 본인 몸도 제대로 회복 안 됐는데 술도가 생각이라니 참 그게 당신답긴 하네요. 마광숙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떨궜다. 저는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기니까요. 한동석은 그녀의 손등 위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다. 광숙 씨, 저는 늘 당신이 혼자라는 생각이 제일 싫었어요. 남편분 떠나신 뒤 당신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 사실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있어요. 술도가에서 나옵시다. 함께 천천히 시작해보는 거예요. 광숙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긴 장수 씨와의 추억도 제 지난 시간들도 전부 녹아있는 곳이에요. 한동석이 대답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추억을 만들면 되죠. 저랑 함께.
힘든 기억을 지워달라는 게 아니라 이젠 기쁜 기억도 좀 더해보자고요. 그래야 오래 버틸 수 있으니까요. 광숙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숟가락을 다시 들었다. 국물에 밥을 말아 조용히 한술 떴다. 눈물인지 국물 때문인지 모를 이슬이 눈가에 맺혀 있었다. 그 순간 마광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말 한마디에 오래도록 혼자 짊어졌던 책임과 의무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했다. 그녀는 아직 대답하지 못했지만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 순간 마광숙의 마음속에서 쌓였던 망설임이 부서졌다. 그는 자신의 삶을 기다려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다. 새로운 인연은 언제나 시작보다 기다려주는 데서 더 깊어졌다. 그러나 이 따스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오응수는 토스트 가게를 마무리하고 나오는 길에 지옥분과 마주쳤다. 그녀는 다짜고짜 말했다. 형수님한테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어요? 사람이 말이죠. 정이 있으면 은혜도 알아야 해요. 형수님, 당신들 뒷바라지하느라 본인 인생 다 접은 사람이에요. 오응수는 당황했다. 그게 뭐 내가 몰라서 그래? 그냥 마음이 좀 복잡한 거지. 지옥분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복잡하면 남한테 상처 줘도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치면 다들 칼 들고 다녀야겠다. 그 말은 오응수의 귓가를 때렸다. 그는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났지만 마음속에 뭔가 무겁게 박혔다. 그날 저녁 그는 술도가 마당 한켠에서 우연히 한동석과 마광숙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광숙이 말했다. 사실 가끔은 누가 저한테 수고했다고 그냥 한 번만 말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별거 아닌데도 그런 말 하나면 참 많이 버틸 수 있는데 말이에요. 한동석이 조용히 답했다. 그동안 참 수고 많았어요, 광숙 씨. 저한테 기대요. 이번엔 제가 수고해볼게요. 오응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자신이 던진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너무 빠른 거 아니냐, 형수 체면 생각 좀 하라. 그 말들이 어떤 파장을 불러왔는지 지금에서야 알 것 같았다. 밤늦게 마광숙이 마당에서 귤을 까고 있었다. 손끝이 멈칫거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아직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병실에서 들었던 오응수의 말, 그리고 그 뒤로 불거졌던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들이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귤 하나를 까는 일조차 조심스러웠다. 그때 조용히 다가온 오응수가 옆에 앉았다. 그의 발소리에 마광숙은 잠시 손을 멈췄다. 눈길조차 돌리지 않은 채 그의 기척이 느껴지는 순간에도 묵묵히 귤 껍질을 벗기고 있었다. 그 거리가 지금 그녀가 둘 사이에 남기고 싶은 경계선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엉켜 있었다. 반가움보다는 조심스러움, 용서보다는 경계심이 더 앞섰다. 오응수를 향한 감정은 단순한 미움이 아니었다. 그가 자신의 상처를 자각하고 다가왔다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움직였지만 쉽게 풀어질 만큼 얕은 상처도 아니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형수님이라는 호칭에 잠시 멈칫하며 다시 천천히 말을 이었다. 형수님, 형수님께 했던 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제가 너무 경솔했고 형수님 마음 제대로 몰랐어요. 솔직히 저희 가족 무너질까 봐 무서웠어요. 그런데 형수님은 우리를 지키려고 누구보다 많이 버텨오신 분이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마광숙은 조용히 귤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오응수는 더욱 초조해졌다. 이내 마광숙은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차갑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따뜻하지도 않았다. 오응수는 그 미묘한 온도차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한참을 뜸들이다가 담담히 말했다. 흥수씨, 저 아직도 당신 형수입니다. 그 말이면 충분해요. 그 순간 둘 사이에는 작은 온기가 흘렀다. 그 온기는 아직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마광숙의 단단한 존댓말 속에도 오응수는 희미한 용서를 느꼈다. 상처는 남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분명히 닿아 있었다. 그날 밤 한동석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진심이 언젠가는 사람을 움직인다는 걸.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의 전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상 줄거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